안녕하세요.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디노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최용욱입니다. 저는 리드에서 개발자 경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TV킷이나 WRP 같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개발 툴링들을 디노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앞에 있던 이 친구가 디노 캐릭터인데요. 여기. 네. 그래서 이 디노가 귀여워가지고 디노 생태계에 조금씩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교류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깃허브랑 트위터 계정이 있으니까 여기로 뭐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막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함께 이제 Node.js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디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노의 향상된 개발자 경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비교할 수 없는 개발자 경험이라고 적고 싶었는데요. 그 정도로 Node.js에 비해서 디노가 갖는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은 디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지만 이제 Node.js도 생태계가 정말 크고 Node.js에서 실행되는 레거시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노를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Node.js와의 호환성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팀이 어떻게 디노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적용기를 조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타입스크립트로 Node.js 프로젝트를 만드는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일단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많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 매니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npm, 얀베리도 있겠고요, pnpm도 있고요.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퀄리티랑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저런 이제 ESLint나 프리티어 같은 여러 툴링들을 골라야겠습니다. 거기도 또 이제 원하는 플러그인이나 컴픽 혹은 룰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또 추가를 해서 세팅을 맞춰야겠죠. 이러고 나서 이제 코드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테스팅 라이브러리들도 추가해야 됩니다. 뭐 제스트나 모카 아니면 이제 요즘 나오는 비테스트 같은 이런 테스팅 라이브러리들을 골라서 프로젝트를 세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이제 타입스크립트 코드는 Node.js에서 바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파일러 설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변환한 뒤에 이것을 이제 Node.js에게 다시 전달할 수도 있고, 뭐 tsnode, 뭐 스크레이스, swc 같은 트랜스파일러를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처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레지스터 훅을 통해서 Node.js가 타입스크립트 모듈을 로드할 때 이것을 이미 미리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에 넘겨줌으로써 뭔가 타입스크립트를 Node.js 위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Node.js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모더런 스틱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디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있던 문제들은 디노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노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 매니저를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외부 모듈들은 URL을 통해서 임포트하게 되고 패키지들은 로컬 캐시에 저장되게 됩니다. 포매터와 린터, 테스트들도 별도의 설치 없이 디노의 서브 커맨드를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입스크립트도 별도의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도 있지만 이번에는 디노의 향상된 개발자 경험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경험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크다고 느끼는 몇 가지 장점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노에는 일단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하고 잘 선별된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sync, bytes, io, streams, http 같은 모듈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async는 프로미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ebounce, deferred, delay 같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비동기 함수들을 더 이상 npm 인스톨하거나 자체로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bytes는 unsigned int 파일 어레이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하고요. io는
디노의 리더와 라이터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버퍼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사인드 인터팔러리나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읽고 쓰는 객체를 구현하고 싶을 때 디노의 리더랑 라이터 인터페이스만 맞춰서 구현해주면 이런 I/O 라이브러리에 I/O 모듈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림즈는 웹 스트림즈 API에 대한 버퍼와 util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HTTP는 HTTP 서버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HTTP 에러나 상태 코드 또 쿠키와 관련된 함수들도 제공합니다. Node.js에서는 이러한 디노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응되는 빌트인 모듈이 있는데요. 이런 빌트인 모듈은 별도의 버저닝 없이 Node.js의 런타임과 간결합되어 있어 버전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11을 사용하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노드 14나 16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막상 이제 버전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Node.js 버전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런타임 버전에 따라 빌트인 모듈의 버전도 고정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디노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런타임과 버저닝을 따로 가져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런타임의 버전은 고정하면서도 표준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드파트 라이브러리와 동일하게 배포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임포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보이시는 것처럼 불러오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노는 프로미스 기반의 비동기 API를 제공합니다. Node.js에서 제공되는 여러 비동기 API들은 프로미즈가 등장하기 이전에 작성되어 있어 메인 로직은 아직도 콜백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미즈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util이라는 빌트인 모듈에 있는 프로미즈 파일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콜백 방식의 API를 프로미즈를 반환하도록 변경하거나 아니면 fs 프로미즈 같은 이제 프로미즈를 반환하도록 재가공된 API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노는 이러한 모든 비동기 API들이 프로미즈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고 따라서 콜백 스타일의 API를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Node.js와 디노의 각각 리드 파일 함수 구현을 들고 왔는데요. Node.js 쪽은 이제 콜백을 받아서 두 번째 리드 파일 컨텍스트라는 그 컨텍스트를 만들고 이거를 마지막 줄에 이제 내부 바인딩에 콜백 컨텍스트를 넘기는 방식으로 콜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른쪽에 있는 디노는 처음부터 A식 펑션으로 리드 파일 함수가 구성되어 있고 await을 이용해 아래처럼 비동기 내부 API를 부르는 식으로 프로미스 기반 로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구현 로직만 보더라도 디노 코드가 좀 더 깔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Node.js의 FS에 있는 리드 파일 함수를 프로미즈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코드가 Node.js에서는 들어갑니다. 이 모든 코드가 다 프로미즈로 바꾼 FS 프로미즈에서 이 리드 파일을 프로미즈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디노에서는 이미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구현만으로도 그 프로미즈 형태를 반환하는 API를 만드는 것이 끝났는데 이제 노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코드가 들어갑니다. 또 그럴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막상 이 내부 구현을 들여다볼 일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버그를 밟거나 해서 내부 구현을 뜯어볼 일이 생긴다면 두 런타임 중에 디노가 내부 구현을 보기에는 더 편할 것입니다. 디노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더 깔끔한 내부 구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노의 표준 라이브러리가 다른 서드파트 라이브러리와 제공되는 방식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당연한 거긴 하지만 디노 코드를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할 표준 라이브러리의 함수가 코드 내부 구현이 깔끔하다는 점은 디버깅이나 내부 동작을 이해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노는 웹 플랫폼 API를 준수하고도 노력합니다. 웹 플랫폼 API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웹 API들을 의미합니다. 브라우저 외부의 런타임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때 이미 브라우저 내에 동일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디노는 바퀴의 재발명을 하지 않고 브라우저와 호환되는 웹 API들을 구현함으로써 브라우저와의 상호 호환성을 챙깁니다. 패치, 콘솔, 스트림즈, 웹스토리지, 웹워커와 같은 웹 API들이 이미 디노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Node.js에서도 이런 웹 API들이 일부 구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들은 실험적인 상태여서 일부만 호환되거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구현되어 있더라도 이제 내부 모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모듈을 불러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노에서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던 이런 API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API 코드를 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디노 위에서는 쉽게 브라우저 밖 런타임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MDN에서 로컬 스토리지 같은 웹 API를 검색해보면 문서 제일 하단에 있는 호환성 테이블에 디노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npm 패키지가 어떤 다양한 이슈들로 악의적인 코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Node.js에서는 이 악의적인 코드가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노에서는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환경 변수 접근 등이 필요할 때 적합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 이 실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듈 시스템으로 오직 ES 모듈만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모듈 시스템에 CommonJS, AMD, ES 모듈 이러한 여러 모듈 시스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데 좀 큰 진입장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디노에서는 오로지 ESM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전 모듈 시스템들을 생각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도 ES 모듈로 작성되어 있어 자바스크립트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이 내부 코드를 읽기 쉽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디노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Node.js와 비교했을 때 왜 좋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Node.js의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서로의 코드를 반대 런타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Node.js 코드를 디노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코드 조각을 일단 실행하는 방법부터 시작해보면 기존에는 Node.js에서 실행되는 작은 코드 조각들은 이제 디노 표준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노드 호환 모듈로 교체하는 식으로 호환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기능이 지원되지는 않으나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듈들이 호환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슈 내에서도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들 위주로 호환에 대응함으로써 이 호환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은 코드 조각뿐만 아니라 Node.js를 위해 작성된 코드 전체도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디노에는 노드 컴패터빌리티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전역 객체들과 CommonJ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따로 Node.js API들을 앞서 설명드린 디노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노드 호환 모듈로 변경할 필요 없이 알아서 폴리피를 채워줍니다. 이 호환성 모드를 사용하려면 디노 런의 컴팻 플래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실행 환경을 이제 호환성 모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ommonJS 코드는 아래와 같이 주위에 래퍼를 만들어서 이 전체 코드를 평가하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아래 예제에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왼쪽에 쓰고 있는 파일 네임 같은 CommonJS의 특수한 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 같은 저장 모듈들이 오른쪽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노드의 특별한 것들, 노드 CommonJS의 특별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큰 npm 모듈들을 디노 코드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디노 친화적인 CDN들을 이용하면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Node.js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노 친화적인 CDN은 esm.sh나 skypack 등이 있는데 이러한 CDN에서 모듈을 받는 경우 노드 컴패터빌리티 모드가 해주던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된 상태로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CDN에서 미리 CommonJS 기반의 코드를 ESM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며 타입스크립트를 위한 타이핑도 제공해주고 각종 Node.js 빌트인 모듈을 stdnode 폴리필로 대체하여 주입해줍니다. 그래서 맨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디노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바꿔진 npm 모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는 노드 컴패터빌리티 모드와 디노 친화적인 CDN을 사용해서 npm 모듈과의 호환성을 챙기는 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번에 나온 그 디노 1.25.2부터는
노드 컴패터빌리티 모드가 삭제되고 npm 스페시파이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npm 모드를 임포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새로 나온 npm 스페시파이어를 사용하면 더 이상 노드 컴팻 모드처럼 특수한 플래그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실행 환경을 바꿀 필요도 없고 또 디노 친화적인 CDN에 의존하지 않아도 npm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이전과 비해서 간단합니다. 디노 친화적인 CDN이 임포트 경로 앞에 esm.sh 같은 주소를 달아줘야 했던 것처럼 npm 콜론 하는 이제 npm 프리픽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디노 런 한 다음에 이제 카우세이라는 이상한 이제 소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걸 찍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npm 모드를 바로 디노 런을 통해서 실행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호환성 내용은 코드 레벨에서의 호환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Node.js 생태계에는 Node.js의 API를 사용하는 코드들도 있지만 Node.js 애드온도 존재합니다. 저수준 언어로 작성된 애드온들은 노드에서 제공하는 Node API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값을 조작하기 때문에 Node API에 대한 호환을 제공해야 다른 런타임에서도 애드온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드 API에 대한 호환성을 챙기는 PR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이 PR이 적용된다면 npm에 있는 여러 SQLite 중에 애드온을 사용하는 SQLite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 샤프 같은 친구들도 디노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Node.js 코드를 디노에서 실행하는 법이었는데요. 이제 반대로 디노에서 작성한 라이브러리를 Node.js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제 DNT라고 하는 이제 디노 투 노드 트랜스폼 변환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DNT를 이용해서 작은 변환 코드만 작성해주면은 이 변환 코드를 실행했을 때 디노 코드를 쉽게 Node.js 코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DNT는 이제 모듈의 임포트 식별자를 재작성하고 디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Node.js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심을 주입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가 DNT를 이용한 변환 코드인데요. 현재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npm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제 이 디렉토리를 타겟으로 패키지를 구성하는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 빌드 스크립트에 있는 엔트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모듈들을 리졸브 해가면서 Node.js 코드로 변경해주고 아래처럼 이제 패키지.json에 들어갈 내용들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특정 디노 의존성을 특정 npm 모듈로 지정하는 기능도 가능하고 만약 원래 코드에 노드용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에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노 코드 대신에 노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디노 API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면 즉 디노 표준 라이브러리나 외부 라이브러리는 사용하는데 그 라이브러리들도 디노 API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DNT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SBuild와 ESBuild 디노 로더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쉽게 디노 코드를 ESBuild를 이용해 번들링할 수 있습니다. ESBuild는 별도의 디노 래퍼도 있어서 이렇게 디노 스크립트 위에서 ESBuild를 이용해 번들링하는 코드를 마치 이제 DNT를 이용해서 변환 코드를 작성했던 것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예제는 이제 디노의 표준 라이브러리 중 SHA1 코드를 ESBuild를 통해서 번들링하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드 호환성을 이용해서 Node.js 생태계 위에서도 동작하는 개발 툴링을 디노로 만들었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pbkit이라는 개발 툴링을 만들었는데요. 이 pbkit은 프로토콜 버퍼와 관련된 개발 툴링들의 모음입니다. pbkit은 Node.js나 브라우저 같은 다양한 런타임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디노를 사용해서 개발자 경험을 잃지 않고 Node.js 툴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pbkit 메인 레포지토리에 모든 코드가 디노로 작성되어 있지만 Node.js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디노 코어, pbkit 코어, pbkit 코드젠, 그리고 프로토오프 언어 서버입니다. 하나하나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코드 변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pbkit 코어는 npm에 대한 의존성이 없고 의도적으로 디노에 대한 의존성도 없게끔 작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는 브라우저 위에서 쉽게 실행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 벤더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면 이러한 과정에서 변환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없는 PBK 코어는 간단하게 임포트문에 파일 확장자만 제거해서 브라우저 위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과정은 코어 코드를 사용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사용자의 워크플로우에서 이 변환 과정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또 코드젠 부분은 이제 하나의 파일로 번들링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ESBuild와 ESBuild 디노 로더를 이용해서 디노 코드를 의존성 리졸루션 문제 없이 번들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디노 API에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프로토콜 버퍼 언어 서버는 이제 VS 코드 JSON RPC라는 npm 패키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면서도 이제 VS 코드, 즉 Node.js 런타임 위에서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좀 복잡한 경우에는 디노 의존성이 있는 LSP를 이제 LSP는 아니고 디노 의존성이 있는 프로토콜 버프 랭귀지 서버 코드를 DNT를 이용해서 하나의 npm 모듈로 만들어서 VS 코드 플러그인 위에서 이제 npm 인스톨 뭐 이제 pbkit lsp 뭐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Node.js와의 호환성을 챙기는 프로젝트에서도 큰 이슈 없이 디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디노를 이용해 개발 툴링을 만들면서 npm 패키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적어서 디노를 쉽게 도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존 생태계와의 의존성이 적은 부분을 개발하신다면 디노를 프로덕션에 도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특정 npm 모듈에 대한 의존성이 깊은 경우 그 모듈이 앞서 소개드린 호환 방법들을 통해 사용되는지 작동되는지 체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호환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물론 이 경우에는 직접 기여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디노에 있는 노드 호환성 관련 이슈에 리스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메인테이너 분들께서 호환되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Node.js 생태계를 사용할 때는 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좀 있지만 반대로 디노에서 이제 Node.js나 브라우저에 호환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코드 자체가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PBKit이 그랬던 것처럼 뭐 의존성을 분리하든지 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DNT나 ESBuild를 돌려가면서 호환되는 코드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세팅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생태계가 퍼진 레거시 설계 철학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표준 라이브러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노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재밌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프로덕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CLI 툴링이나 블로그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디노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저와 같은 이러한 가슴 뛰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